예상되었는데 공개되지 않은 무기들 목록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H-20 같은 경우는 아직도 나오지 않았어요. 뭐 엔진 문제가 있다더니 아니면 큰 비행기를 스텔스 모드로 만들기 어렵다더니 첫 비행을 했다 하지만 그게 실제 비행기가 아니고 축소 모형을 비행시킨 걸 수도 있고 개발이 아직 늦었다, 한참 시간이 필요하다. 반대로 지난 열병식에서 공개되었다가 이제 이번에 나오지 않은 무기들도 몇 개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두 번째로 레이저 무기를 실전 배치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배치한 데가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네, 제가 보니까 이제 중국 매니아들 사이에서 열병식 공개가 예상되었는데 공개되지 않은 무기들 목록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H-20 스텔스 폭격기, 오른쪽이 그 상상도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비행한 사진이 공개되었고 아주 오래전부터 이 존재가 알려졌어요. 한 15년 이상 됐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개가 안 됐고, 그리고 이 외에도 J-36, J-50 이 중에 J-36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달란트 투자해서 좀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6세대 전투기나 6세대 전폭기 요런 데에 대한 공개를 안 하고 이제 신형 항공기는 J-20S 뭐 이 정도만 공개를 했어요. 또한 전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K2 전차에 해당되는 9090 전차의 개량형, 그러니까 신형 중전차 헤비 탱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공개를 안 하고 이제 중형 전차 미디엄 탱크 이렇게만 이제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면 등장하지 않은 무기체계,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무기체들이 많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중국 네티즌들은 이게 거꾸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 전시된 무기들은 전부 다 시전 배치된 무기다. 그래서 실전에서 안 쓰고 아직 개발 중인 것은 열병식에 보여주지 않는다. 하지만 이게 다소 과장이 됐죠. 열병식 무기는 모두 개발이 끝났다. 그래서 누가 봐도 아직 개발 중인 무기체계는 보여주지 않았다. 이런 메시지를 보기 위해서 일단 실제로도 공개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그 존재가 아예 드러나지 않은 것들은 거의 공개를 안 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감을 표출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더 보여줄 게 남아있고 아직 개발 중인 건 보여주지도 않았어. 우리는 시작도 안 했어. 이런 식으로 좀 엄포를 하는 것이 있죠. 하지만 이게 거꾸로 볼 때 그 열병식에서 사실 개발 중인 무기체계를 보여주는 것은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전 배치 전에 이제 시제기가 나오거나 시험 중인 것도 투입을 하지만 열병식이라는 거는 현재 우리의 군사력을 원래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개발 중, 그러니까 운영하고 있지 않은 무기들을 배치하지 않는 것은 원래 원칙이 맞습니다. 다만 거꾸로 생각해서 이런 공개 안 된 무기들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아직 늦었다, 한참 시간이 필요하다. 또 반대로 지난 열병식에서 공개되었다가 이제 이번에 나오지 않은 무기들도 몇 개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개발을 하거나 배치를 했는데 잘 안 됐거나 혹은 이게 좀 써보니까 별로더라 이렇게 해서 치운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이제 실전 운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자랑할 것도 못해, 이렇게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미 한번 자랑했으니까 자랑할 필요 없잖아,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제 중국 무기들, 이 열병식에서 나오는 신무기들 중에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봐야 실제로 이렇게 쓰이고 있는가 양산이 되는가 이건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별로여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약간 있습니다. 왜냐하면 H-20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H-20 폭격기가 개발이 처음 시작된 거는 1999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작됐냐면, 사라예보에 있는 중국 대사관이 미국 스텔스 폭격기에 의해서 이제 공격 당하고 난 다음에 중국도 스텔스기를 가져야겠다 생각해서 스텔스 전투기랑 폭격기 이런 것들을 개발했는데, 스텔스 전투기는 아시다시피 J-20, J-35가 나왔지만 H-20 같은 경우는 아직도 나오지 않았어요. 뭐 엔진 문제가 있다더니 아니면 큰 비행기를 스텔스 모드로 만들기 어렵다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격 문제도 있어요. 그 H-20과 비슷한 B2 폭격기, 이번에 이란을 핵시설을 공격했던 폭격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항공모함 한 척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비싼 비행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드는 게 맞냐, 이렇게 중국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았어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H-20 폭격기가 사실은 첫 비행을 했다 하지만 그게 저도 사진을 봤는데 실제 비행기가 아니고 축소 모형을 비행시킨 걸 수도 있고, 실제 비행기를 날려보니까 디자인을 다 바꿔야 돼가지고 다시 개발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H-20이 등장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앞으로도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성이 되어도 비밀리에 숨겨놓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이 실제로 그걸 준비하고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대만 침공 전까지 아예 공개를 안 할 가능성도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중간에 개발을 틀어버리고 6세대 전투기나 전폭기, 그러니까 좀 더 작은 기체로 가서 이제 전쟁이 났을 때 생존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걸로 그 중국 항공전력의 건설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KF-21을 5.5세대 6세대 개발 계획은 2039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 댓글 쓰시는 분들은 이거 언제 완성하냐 늙어 죽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원래 정상적인 개발 속도라면 그게 맞고, 북한과 중국의 개발 속도가 비정상적입니다. 비정상적인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 비정상적인 투자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게 국민 설득을 얻기 쉽지 않습니다. 세금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매니아들은 어떻게든 빨리 돈 더 트리고 투자하고 하고 싶겠지만, 그리고 이 개발 기간을 단축했을 때 생기는 문제, 시험 평가를 잘못해서 실전 운영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기 때문에 쉽게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다니냐면, 추가적인 예산이나 이런 거 투입해서 2030년대 후반에 등장할 5세대 스텔스 전투기 KF-21EX를 4년에서 5년 정도 단축이 가능하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KF-21 2차 양산, 블록2 양산이 종료되는 2028년부터 바로 KF-21의 개발 인력들을 이제 은퇴하거나 재배치하지 않고 개량형 투입하면 되고, 지금 현재 계획되는 거는 KF-21 초기 설계한 분들 다 재배치해서 다른 거 만들면서 이제 만든다, 이런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의 재배치를 필요해서 조속하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5.5세대 전투기 이런 것을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고민이 되는 질문인데 짧고 간결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기분 좋으라고 유튜브 하거나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제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상, 남들이 제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몰랐던 사실들을 알려주고, 대한민국 방위사업이 왜 중요하고 왜 성장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꼭 해주러 왔습니다. K방산무기 자랑스럽습니다. 대단합니다. 적어도 자랑 많이 합니다. 국뽕 유튜버라는 거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과 별개도 대한민국의 생존은 저는 목전의 위협에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무기 세계 최고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는 아니더라도 거의 모든 부분에서 세계 2위입니다. 우리는 중국을 따라잡는 위치라는 거. 물론 중국이 실수도 많이 하고 문제도 많이 생기죠. 하지만 그렇게 생겨가지고 안심하고 있다면 큰일 납니다. 제가 계속 경계하는 것은 우리나라 무기의 자긍심이 이게 나태함 혹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중국의 무기 체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그토록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하고 한 이유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시청자분들께서 봐주시고, K방산에 대해서 이제 단순히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을 지켜야 되는 산업이 이 방위사업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시는 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국 무기 별로라는 이야기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의 별로라 해서 기분 좋고 정보감 없는 방송,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전시에도 중점을 두는 것은 무인전투기, 특히 CCA라 불리는 협력 무인전투기입니다. 이거는 본격적인 무인전투기, 그러니까 좀 비싸고 큰 것도 전시했지만 사실은 그 CJ-12 같은 무인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싸서 좀 효용성이 의심돼서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 밑에 나온 것들 중에서는 지금 중국의 무인전투기랑 한국의 무인전투기 거의 비슷하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선보인 건데, 오른쪽 위에 있는 게 대한민국이 올해 이제 첫 공개한 대한항공이 제작한 로어스라고 하는 무인편대기 기술 시범기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크기와 형태 대체적으로 매우 비슷하고요. 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이미 무장을 탑재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서 무장 실전 투입이 우리보다 더 빠를 것 같아, 이런 예상은 있습니다. 공통점은 스텔스 설계를 갖춰서 적한테 탐지되기 힘들고 사람이 탄 전투기랑 같이 작전을 하려는 이런 의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좀 저는 놀랬던 게 무인 전투기 지금 2개가 보여주는데, 사실은 무인 전투기 4개, 5개 종류가 있었는데 몇 개는 퍼레이드에는 안 보여주고 대기만 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중국의 개발력이 엄청 무섭습니다. 대한민국이 한 종류를 개발할 때 4개, 5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니까 어떤 의미에서 연구자들의 연구 환경이 대단히 부러운 거죠.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데, 우리는 맨날 연구하다 보면 컷되고 이제 사업 탈상성 잘리고 고생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이번에 국방비 R&D 예산이 늘어나서 좀 다행이긴 한데, 작년만 해도 대한항공이 만들던 가오리형 무인기 이런 것들이 개발이 취소돼서 예산을 딴 데로 돌리고, 연구원들이 원래 연구를 해야 되는데 행정 업무를 해야 된다. 왜냐, 자기가 만든 프로젝트 접했으니까 이 기술 자료를 딴 데다 올리거나 아니면 딴 데 적용하고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잡고 이러는데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무인전투기에 비해서 중국이 2종류의 신형 무인전투기 공개한 건 이게 수준과 성능이 차원이 다릅니다.
얼마나 차원이 다르냐. 앞에 무인 전투기는 길이가 10m 미만 정도로 해가지고 막 대충 5톤 정도의 무게고, 요거는 길이가 16m 정도의 크기고, 거의 KF-16, KF-21과 비슷하거나 약간 작습니다. 이렇게 크고 좋은 비행기를 무인화했다. 그리고 이것은 지상 공격, 일반적인 드론이 사용하는 거는 이제 하늘에서 지상 표적을 타격하는 건데, 이것은 날개의 모양, 형상으로 봤을 때 공중전을 한 것입니다. 뭐냐? 사람이 이제 공중전을 하지 않겠다. 이제 무인 드론이 적 항공기를 격추하는 임무를 맡겠다. 이런 의도로 만들어진 두 종의 전투기고, 이게 굉장히 위협적이고 조심해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되냐? 계속 제가 CCA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대한민국, 그 다음에 미국은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사람과 인공지능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인공지능의 모자란 점을 사람이 채워주고, 인공지능이 뭐 실수를 하면 지휘를 하거나 사람이 지휘를 해가지고 통제를 하거나 이런 개념을 가는데, 중국은 6세대 전투기, 그러니까 KF-21보다 훨씬 더 스텔스 성능, 뭐 기동성이 뛰어난 이런 전투기를 사람이 탄 게 아니라 무인 전투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무인 전투기가 뭐냐? 사람보다 AI가 더 믿을 만하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공중전을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대응 능력보다, 반응 속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고 냉혹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전투기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서 비판이 있습니다. 미국도 다 만들어 봤는데 무인 전투기가 너무 비싸면 이게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이 2000년대 초반에 X-47B라는 무인 전투기를 만들었는데 이게 한 2억 달러 됐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F-16 전투기가 4천만 달러니까 사람이 탄 전투기가 5배 비싼 거예요. 도저히 채산성이 안 맞아서, 이게 인간이 위험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허드렛일 하려고 쓰는 전투기를 만들자로 미국은 방향을 바꿨고, 중국은 아니다. 가장 좋은 성능과 기술을 사람을 빼버리고 만들면 사람이 안 타고 있으니까 항속거리도 더 길어지고, 그 다음에 스텔스 성능도 더 좋아지고 기동성도 좋아지고 이러지 않겠느냐. 약간 그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무인 드론들이 막 고개 비행하면서 사람이랑 싸우고 이런 것도 있고, 미국 할리우드 영화 스텔스라는 영화가 개봉됐을 때 그 에디라고 하는 무인 전투기가 인공지능이 탑재됐으니까 사람이 타는 것보다 훨씬 더 급기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막 심하면 기절하고 이랬는데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거의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중전을 중심으로 한 무인 전투기,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우리도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 왜냐? 거의 다른 무기들을 대부분 다 미국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설계 중이나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미국이 없습니다. 미국이 없는 개념을 중국이 신형으로 만들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거나,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국의 인공지능 성능이 많이 발전해서 이제 더 이상 사람의 공중전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한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핵무기 전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핵무기 전력도 굉장히 많이 공개되어서 뭐 핵미사일만 4종, 그 다음에 뭐 초장거리 순항미사일 이런 것들이 좀 공개됐는데, 일단 이름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왼쪽에 있는 것들 DF-5C, DF-5 미사일의 개량형인데 이게 3단계로 돼 있죠. 트럭 3대가 합쳐가지고 이거 합쳐지면 하나의 거대한 미사일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미사일이고, 오른쪽 위에서부터 설명드리면 CJ-1000, 이거는 이제 초음속 대함미사일인데 사거리가 1000km대. 그래서 중국 본토에서 대만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요걸로 예상되고 있고, DF-26D, 요거는 이제 ASBM, 그러니까 대함 탄도탄, 요걸로 지금 의심되고 있습니다. DF-31BJ와 DF-61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미사일을 가져온 이제 핵공격 미사일인데, 특히 DF-61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류를 보여줬지만 오히려 무인 전투기라든가 신형 무인 무기를 강조를 더 강조했다. 대부분 다 기존 무기의 개량형입니다. 특히 왼쪽에 DF-5C 용 미사일 경우에는 크기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언론들이 많이 주목하고, 와, 이게 중국의 최종 무기인갑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1970년대 처음 개발된 아주 오래된 미사일이고, 액체 연료 미사일입니다. 액체 연료라서 발사 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연료를 주입하고 이런데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그리고 나온 지도 지금 40년이 넘었으니까 구형인데 왜 공개를 했는가? 2가지 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DF-5C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중에서 가장 큰 미사일인데, 신형 미사일을 개발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요 미사일, 신형 미사일 개발하는 예산이 아까워서 기존 미사일을 개량을 했다, 이런 설이 있고, 두 번째로 핵탄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는 건 FOBS 무기로 개조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왼쪽 사진의 맨 위에 탄두 부분이 사실은 탄두가 아니라 인공위성이다.
FOBS는 이제 위성 폭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공위성으로 날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원하는 지점에 땅으로 떨어지는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사거리가 무한입니다. 지구상 어느 표적이든 뭐 지구 반대편에 있든 아니면 이 적을 한 바퀴 돌아가지고 공격하든 공격이 가능합니다. 이걸로 개조했다는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FOBS 개조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 중국이 핵무기 핵탄두 핵 개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도 미국에 비해서 핵탄두 수량이 훨씬 작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대만과의 전쟁을 했을 때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이기는 법을 아직까지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러니까 핵무기의 핵심 부분들은 개량을 하는 걸로 유지를 하되 신규 핵무기 개발은 좀 억지를 합니다. 다만 이번에 새로 공개된 것은 DF-60이라는 대형 ICBM 탄도탄 이게 새로 공개됐는데 이 DF-61에 대해서 설명할 게 조금 있습니다. 일단 DF-41이 있고 DF-61이 있습니다. DF-51이 공개가 안 되어서 중국 네티즌들이 이게 뭐냐 많은 추측을 내놓고 있고 정답은 없지만 제 생각에는 DF-41의 개량형이 60일이고 51일 같은 경우에는 만들다가 취소가 됐을 수 있다. 왜냐? 신형 핵탄두나 신형 핵미사일 개발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DF-41에 대해서 추진차를 개량하고 이제 길이를 늘린 것이 DF-61이고 점진적인 개량 왜 아예 새로운 방식의 신형 핵무기를 개발했다 이게 잘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DF-61은 말씀드린다시피 굉장히 보수적인 설계입니다. 얼마나 보수적이냐? 제가 지금 보여드린 슬라이드는 미사일 3개가 있는데 DF-61 그리고 화성 18형 그리고 아래는 현무5가 있습니다. 셋 다 크기가 비슷합니다. 현무5가 약간 작지만 요거보다 더 큰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엔진이 출력이 비슷한 3가지 고체 연료 로켓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DF-61의 오른쪽에 보면 파이프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요게 굉장히 비슷한 게 뭐냐? 북한의 화성 18 요것도 파이프 이렇게 2개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고체 연료 미사일에서 이제 기본적인 가스 주입이나 이런 건데 러시아제 ICBM에서 보일 수 있는 토폴이라든가 이런 특징이고 그걸 그대로 따라했다. 즉 보수적인 설계를 했다. 심지어 화성 18이 이 DF-61보다 공개가 훨씬 빨랐어요. 이 말은 뭐냐? 중국이 핵미사일, 그 ICBM에 대해서는 아주 신박한 신형 무기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 러시아의 기술이라든가 먼저 따른 선례를 참고해가지고 심지어 북한과 비슷한 수준의 ICBM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돈은 다 어디다 쓸까 하면 그 돈을 아껴가지고 쓰는 돈은 무인 무기체계, 인공지능 무기체계에 다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정리를 하자면 중국의 핵무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핵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인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유무인 복합, 뭐 로봇 무기, 레이저 무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어느 정도 큰 기대를 걸고 있냐면 현재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혹은 자신감이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해야 되는 상황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지금 K방산 무기들과 중국의 열병식 무기들 주요 무기 체계를 쫙 비교해 봤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별로다 아니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딱 잘라서 중국 무기가 구리다는 말 절대로 못합니다. 중국은 세계 제2위고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엄청 어려운 상대입니다. 현실을 잘 직시하셔야 됩니다. K방산 무기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러운 건 상대평가로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반에서 4등인데 정교 5등 뭐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센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위 사업에 대해서 K방산 주식의 관점이라든가 투자 관점에서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방위 사업을 키우지 못하면 옛날의 잘못 그러니까 나라를 뺏긴 잘못을 반복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많은 지원과 관심 그리고 해외의 군사력에 대해서 많이 경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